때로는 예시야기 한 토막이 마음을 쉬게 하지요. 달빛 같은 이야기. 오늘은 월양야담에서 함께합니다. 조선 팔도에서 온갖 물건과 사람들이 뒤섞여 매일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활기로 가득했던 곳, 바로 한양의 저작거리였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곳, 골목 귀퉁이에 유난히 고즈넉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는 작은 관상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푸른 달빛이 드리운 듯한 현판에는 월화관이라고 단정하게 쓰여 있었지요. 이 월화관의 주인은 바로 홍매라는 20살 남짓의 젊은 낭자였습니다. 홍매 낭자는 무사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고운 자태를 지녔습니다. 하얀 얼굴은 백옥 같았고 검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쪽 찌어올린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허나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단순히 곱다는 찬사만으로는 부족한 서늘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깊고 맑아서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답니다. 홍매 낭자는 값비싼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즐겨 입었고 요란한 장신구 대신 은은한 매화 향기만을 몸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녀를 한 번이라도 마주친 사람들은 그녀가 예사로운 여인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홍매 낭자의 관상 능력은 그야말로 신통방통하다는 소문이 한양장안에 자자했습니다. 월화관을 찾아오는 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기륭화복을 짚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재물운이나 애정운만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성품과 기질은 물론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깊은 고민, 심지어는 가문이 은밀한 내력과 주변 관계까지 낱낱이 꿰뚫어 보았지요. 그녀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잃어버린 귀한 물건은 서쪽 우물가 큰 버드나무 아래 묻혀 있습니다. 오래 앓던 병든 자식은 서둘러 깊은 산속의 약수를 마셔야 합니다. 열흘 뒤 큰 관제수가 있으니 외출을 삼가십시오. 이런 예언들이 실제로 들어맞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이렇듯 신통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홍매 낭자의 월화관은 한양장안의 숨은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허나 홍매 낭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복채는 찾아오는 이의 형편에 따라 곡식, 과일 혹은 엽전 한두입 등으로 소박하게 받았고 때로는 딱한 사정을 듣고 오히려 자신의 쌀독에 있는 쌀을 퍼주거나 작은 돈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세상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비추어주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일러주는 것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씩 그녀가 관상을 보다가 깊은 수심에 잠기는 날이면 사람들은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세상의 어지러움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는 깊은 그림자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늦봄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히 관상소를 지키고 있던 홍매 낭자에게 허름한 선비복색을 한 젊은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갓을 깊이 눌러써서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숨길 수 없는 비범한 기골과 번뜩이는 예리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내가 바로 조정의 명을 받고 민심을 살피던 젊은 암행어사 강도윤이었습니다. 당시 한양은 흉흉한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곡식값은 폭등하고 도적대가 출몰하며 권력을 쥔 신하들의 암투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고 단서를 찾고 있었으나 좀처럼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하다는 홍매 낭자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분을 숨긴 채 월화관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관상을 좀 봐주시오. 강도윤은 최대한 무심한 말투로 관상을 청했습니다. 홍매 낭자는 말없이 강도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고 맑은 눈빛은 강도윤의 마음속까지 투명하게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강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고 그녀의 눈빛에서 맑고도 강렬한 정기를 느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홍매 낭자는 나지막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평범한 선비가 아니시군요. 단 한마디에 강도윤은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최대한 가난한 선비 행세를 하고 있었건만 홍매 낭자는 그의 얼굴에서 백성을 깊이 아끼는 우국충정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기상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강도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라에 대한 큰 근심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앞에서 고뇌하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강도윤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매낭자는 강도윤이 굳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눈빛의 떨림만으로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홍매낭자는 이윽고 더욱 낮고 엄중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나으리의 근심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과 관련되어 보입니다. 나으리의 관상 너머로 저 높고 높은 용상의 검탁한 기운이 짙게 서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나라의 명운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이무기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상의 검은 기운은 곧 임금의 신변 위험이나 나라의 큰 변란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정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직접적이고 끔찍한 예언을 들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홍매낭자는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검은 기운이 희미하지만 나으리께서 막지 못하시면 머지않아 온 나라가 피로 물들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홍매낭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비수처럼 강도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예언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강도윤은 홍매낭자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과 나라의 앞날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안고 그녀에게 깊이 예를 갖추고 관상소를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관상소를 나선 강도윤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홍매낭자의 비범한 능력은 놀라웠지만 저작거리 여인의 말만을 곧이곧대로 믿고 나라의 중대사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홍매낭자가 자신을 시험하려 허튼 소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통력을 지닌 것인지 고민하며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결국 강도윤은 홍매낭자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자신의 수하들이나 주변 인물들을 데리고 월화관을 찾아갔고 자신은 여전히 평범한 선비 행세를 고수했습니다. 충성심 깊은 자신의 수하 장수를 데려갔을 때 홍매낭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한 주군만을 섬길 충직한 무골의 상이나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어 때로는 답답함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강도윤은 속으로 감탄하며 정확한 평가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는 교활하고 아첨을 잘하는 아전을 데려갔습니다. 홍매낭자는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자는 혀는 꿀처럼 달콤하나 속에는 칼을 품고 있으니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해를 입을 상입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강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그 아전의 본 모습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시험을 더 거치면서 강도윤은 홍매낭자의 능력이 결코 허튼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모를 보고 기륭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질과 운명, 심지어 숨겨진 속셈까지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강도윤은 홍매낭자의 예언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용상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조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열쇠는 어쩌면 홍매낭자가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감했습니다. 홍매낭자가 예언한 용상을 위협하는 검은 기운의 실체는 당시 조정의 최고 실력자였던 병조판서 김좌명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충신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온갖 권모술수와 정략으로 세력을 키워 이제는 어린 임금마저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김좌명의 야심은 단순히 권력을 누리는 것을 넘어 왕위를 찬탈하여 스스로 새로운 임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조정의 주요 요직에 자신의 신복들을 앉히고 지방 관원마저 장악했습니다. 막대한 재물로 불만 세력을 포섭하고
심지어 국경 너머의 오랑캐와 내통하여 유사시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하여 방해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의 흉흉한 민심과 나라 곳곳의 별난 조짐은 모두 김좌명의 검은 야욕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워낙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어 강도윤을 비롯한 소수의 충신들만이 어렴풋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좌명은 나라 전체를 삼키려는 거대한 이무기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톱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도윤은 김좌명의 음모단서를 찾기 위해 그의 사가 주변을 은밀히 살피던 중 우연히 저작거리로 향하던 홍매낭자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려던 순간 김좌명이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많은 호위 무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사가로 들어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좌명의 얼굴을 본 홍매낭자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에는 김좌명의 얼굴 위로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와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끔찍한 광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으리, 저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용상의 검은 기운, 그 근원이 바로 저자입니다. 영의정 대감을 지목하는 홍매낭자의 말에 강도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홍매낭자는 김좌명의 얼굴에 영모의 상이 뚜렷하며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나라의 사직을 뒤엎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무서운 야심을 품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이무기가 먹잇감을 노리는 듯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입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는 듯합니다. 나으리, 시급히 저자를 막지 않으시면 머지않아 이 나라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홍매낭자의 절박한 경고에 강도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연하게 의심했던 김좌명의 음모가 끔찍한 현실로 다가왔음을 깨달았고 더 이상 한시라도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도윤과 헤어진 후 홍매낭자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뒤부터 그녀의 월화관 주변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어슬렁거리며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좌명은 자신의 영모 계획을 누군가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강도윤과 홍매낭자의 접촉을 알아내어 그녀의 예언 능력이 자신의 계획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는 괴한들이 월화관에 침입하여 물건을 부수고 어지럽혔으며 김좌명은 사람을 보내 노골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쓸데없는 말로 세상을 현혹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홍매낭자는 두려웠지만 이 나라의 운명이 자신과 강도윤의 손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나라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김좌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강도윤은 홍매낭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월화관을 찾아가 그녀의 안위를 살피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낭자. 김좌명이 낭자를 노리고 있어. 더 이상 혼자서는 위험하오.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겠어. 나으리, 비록 제가 미력하나 나라를 구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김좌명의 음모를 막기 위한 비밀스러운 협력을 시작하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강도윤은 충성스러운 수하들을 동원해 홍매낭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보호하고 홍매낭자의 예지력을 바탕으로 김좌명의 음모 증거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김좌명의 음모 증거를 찾는 일은 마치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는 워낙 치밀하고 교활하여 자신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일을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수하들을 풀어 밤낮으로 뒤를 캤지만 결정적인 물증 확보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홍매낭자의 비범한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은 김좌명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나 그들이 드나드는 장소 등을 홍매낭자에게 알려주었고 홍매낭자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관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그자의 얼굴에는 거짓과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는 김대감에게 충성을 다하는 척하지만
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자입니다. 그의 집 서재 동쪽 벽에 걸린 족자 뒤를 살펴보십시오.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강도윤은 반신반의하며 수하를 보내 수색했고 홍매낭자의 말대로 족자 뒤 비밀 공간에서 김좌명과 이판서가 주고받은 음모 관련 밀서의 초고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김좌명이 자주 찾는 비밀스러운 기방의 이름을 듣고 홍매낭자가 말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유흥 장소가 아닙니다. 검은 돈이 오고 가는 통로이자 음모를 위한 자금이 모이는 곳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월 금음날 밤, 그 기방 가장 안쪽 밀실에서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강도윤은 금음날 밤 기방을 급습하여 김좌명의 수하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전달받는 현장을 덮치는데 성공했습니다. 홍매낭자는 강도윤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관상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홍매낭자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자 그녀의 충직한 몸종 향아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향아는 글자를 모르고 배운 것은 없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발이 빨랐으며 홍매낭자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홍매낭자가 나라를 구하는 큰일에 나섰다는 것을 알고 자신도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향아는 저작거리 안악들과 어울리며 김좌명과 관련된 온갖 소문들을 수집해 홍매낭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대감의 곡간지기가 밤마다 도박판을 드나들며 큰돈을 뿌리고 다닌다는 소문 등 그녀가 무심코 전해준 소소한 정보들이 때로는 강도윤의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향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김좌명의 사가 근처를 맴돌며 수하들의 동태를 살피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김좌명의 신복 하나가 술에 취해 떠들었습니다. 이제 곧 하늘이 바뀔 것이다. 우리 대감께서 용상에 오르시는 날도 머지않았다. 향아는 그 말을 듣고 즉시 홍매낭자에게 달려와 알렸습니다. 홍매낭자는 향아의 용감한 행동이 걱정스러웠지만 그녀의 충성심과 기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향아는 이름 없는 몸종이었지만 나라를 구하는 거대한 싸움에서 홍매낭자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그림자 조력자였습니다. 그녀의 작지만 용기 있는 행동들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좌명의 세력은 이미 조정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요 관직은 그의 신복들로 채워졌고 궁궐마저 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막 16살이 된 어린 임금은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김좌명의 전횡과 음모의 기운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지만 주변에는 김좌명의 사람들뿐이라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총명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지만 세상을 다스리기에는 경험과 힘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궁궐 안에서조차 목숨이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좌명은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조금이라도 반항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가차없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임금은 용상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채 외롭고 절박한 싸움을 홀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를 충신들이 위기를 알아채고 자신을 구해주러 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김좌명의 음모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김좌명을 단숨에 무너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에게는 임금의 윤허와 조정의 지원이 절실했으나 김좌명의 감시가 삼엄하여 임금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제가 궁궐로 들어가 임금님을 직접 뵙고 모든 것을 아뢰겠습니다. 제 관상으로 임금님의 신임을 얻고 김좌명의 실체를 밝힌다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강도윤은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홍매낭자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궁궐 내 자신의 몇 안 되는 신복과 비밀리에 연락하여 홍매낭자가 궁녀로 위장하여 임금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홍매낭자는 평범한 나인 복색으로 갈아입고 향아와 함께 삼엄한 경비를 뚫고 궁궐 깊숙한 곳 임금의 처소에 당도했습니다. 그녀는 강도윤의 신복인 내관의 도움으로
마침내 홀로 시름에 잠겨있던 어린 임금을 독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하, 저는 월화관의 홍매라 하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기운을 읽고 기륭화복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사옵니다. 전하의 안색이 걱정되어 이렇게 감히 찾아뵈었사오니 부디 관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금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맑고 진실된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의 관상에는 성군의 자질이 넘쳐 흐르나 지금은 간신의 농간에 가려 그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허나 너무 낙심치 마십시오. 머지않아 어둠은 걷히고 밝은 해가 떠오를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홍매낭자는 이어서 김좌명의 음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자신이 본 예언들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홍매낭자의 말을 듣는 내내 침묵을 지켰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일말의 희망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병판대감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니 짐은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었다. 임금은 홍매낭자의 맑고 흔들림 없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불안감과 김좌명에 대한 의심이 이름 없는 여관상가의 예언을 통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다. 짐은 그대의 말을 믿겠다. 그동안 짐은 너무나 외롭고 무력했다. 허나 이제 그대와 강도윤 대감 같은 충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임금은 강도윤과 홍매낭자에게 김좌명의 음모를 막고 조정을 바로 세울 전권을 비밀리에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옥새가 찍힌 밀지를 건네주며 유사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짐은 너희를 믿노라. 목숨을 아끼지 말고 이 나라를 지켜다오. 홍매낭자와 강도윤은 임금의 두터운 신임에 감격하며 목숨을 걸고 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임금의 밀명을 받은 강도윤과 홍매낭자는 더욱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좌명의 음모를 만천하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홍매낭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김좌명이 음모 계획과 관련된 자금 조달 내역과 오랑캐와 내통한 증거가 담긴 밀서를 그의 사가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못할 만한 비밀 공간에 숨겨두었음을 감지했습니다. 나으리 김좌명의 서재 뒤편 벽에 숨겨진 작은 밀실이 보입니다. 그 안에 음모의 모든 것이 담긴 검은색 비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함정과 경비가 삼엄하니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홍매낭자는 밀실의 구체적인 위치와 함께 그 안에 설치된 함정의 해체 방법과 비단함을 잠근 자물쇠의 약점까지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강도윤은 즉시 가장 신임하는 수와 몇몇을 이끌고 늦은 밤을 틈타 김좌명의 사가로 잠입했습니다. 홍매낭자가 일러준 대로 서재 뒤편 벽을 더듬자 희미하게 밀문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밀문을 열고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갔고 그 끝에는 매화낭자의 말대로 작은 밀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칠흑 같은 검은색 비단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함은 강력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주변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진 함정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윤과 수하들은 홍매낭자가 미리 일러준 대로 함정 해체 방법과 자물쇠의 약점을 기억해내어 간신히 함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함 안에는 김좌명의 음모 계획이 상세히 적힌 밀서와 함께 오랑캐 추장과 주고받은 서찰, 막대한 양의 뇌물 목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김좌명의 목을 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강도윤은 밀서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적을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김좌명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도윤과 홍매낭자의 움직임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자신의 음모 계획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거사일을 앞당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로 다음 달 보름 임금이 종묘사직에 제를 올리러 궁궐을 나서는 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모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날 임금을 시해하고 용상을 찬탈하려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나으리, 보름날입니다. 김좌명은 임금님께서 종묘로 향하는 길목, 숭례문 근처에서 군사를 매복시켜 급습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강도윤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며칠뿐이었고 그는 즉시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아뢰고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규합하여 김좌명의 음모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반격 계획을 밤새도록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도성 전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보름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김좌명은 자신의 계획대로 사병들을 이끌고 숭례문 근처에 매복하여 임금의 행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와 함께 이제 곧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허나 김좌명의 예상과는 달리 임금의 행차 대신 강도윤이 이끄는 정예 관군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적 김좌명을 체포하라. 임금님의 명이시다. 사방에 매복해 있던 관군들이 일제히 음모 세력을 덮쳤습니다. 당황한 김좌명과 그의 수하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한 강도윤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도성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홍매낭자는 안전한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관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황과 김좌명의 움직임을 강도윤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으리, 김좌명이 서쪽 성문을 통해 도주하려 합니다. 그의 잔당들이 북쪽 창고에 불을 지르려 합니다. 홍매낭자의 정확한 예지력과 강도윤의 용맹한 지휘, 그리고 임금을 따르는 충신들과 용감한 백성들의 가세로 전세는 점차 관군에게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김좌명의 음모 세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그들의 꿈은 한낱 거품처럼 사라져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침내 음모는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대부분의 수하들이 죽거나 사로잡히자 김좌명은 몇 안 되는 잔당들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여 훗날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주로 역시 홍매낭자의 예언 속에 있었습니다. 나으리, 김좌명은 지금 남쪽 강나루를 통해 오랑캐 땅으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허나 그의 명운은 이미 다하였으니 강을 건너지 못하고 물귀신이 될 상입니다. 강도윤은 홍매낭자의 말을 듣고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강나루로 향했고 과연 김좌명이 작은 배를 타고 황급히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군사들이 화살을 쏘며 그를 추격하자 당황한 김좌명은 배의 균형을 잃고 거친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강물은 무심하게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권세도 나라를 삼키려 했던 그의 거대한 야욕도 그렇게 허망하게 강물 속에 수장되었습니다. 홍매낭자가 예언했던 이무기의 몰락이 정확하게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며칠 뒤 하류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물에 불어터진 이무기와 같았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좌명의 음모가 진압되자 나라는 마침내 기나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이 모든 과정을 용기와 지혜로 이끌어준 강도윤과 홍매낭자의 공을 높이 치하하고 그들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강도윤은 정일품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이라는 최고 관직에 제수되었습니다. 홍매낭자에게는 호국현녀라는 칭호와 함께 막대한 재물이 하사되었습니다. 임금은 김좌명 일당에게 빌부터 국정을 농단했던 간신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강도윤과 같은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여 조정을 바로 세웠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받던 백성들은 해방되었고 나라 곳곳에는 다시 평화와 희망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임금의 현명함과 강도윤의 충성심, 그리고 홍매낭자의 신비로운 지혜를 칭송하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뻐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 된 홍매낭자에게는 탄탄대로의 삶이 보장된 듯 했습니다.
임금은 그녀를 궁궐로 불러들여 국사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 했고 많은 명문가에서는 앞다투어 그녀에게 혼담을 넣어왔습니다. 그녀가 마음만 먹는다면 높은 지위와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매낭자의 선택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제 눈에 보이는 것을 아뢰었을 뿐 나라를 구한 것은 전하의 용기와 강도윤 대감의 충심 덕분이옵니다. 소인에게는 분에 넘치는 벼슬이나 재물보다 저작거리 사람들의 소박한 삶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작은 위안을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옵니다. 임금은 홍매낭자의 겸손함과 청렴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녀에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청하라는 약속과 함께 그녀의 관상소에 월화보국이라는 현판을 친히 하사했습니다. 그렇게 홍매낭자는 다시 저작거리의 작은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기륭을 묻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홍매낭자의 지혜와 통찰력에 의지하고 그녀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삶의 용기를 얻어갔습니다. 홍매낭자는 권력의 중심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별이 되기보다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은은한 달빛처럼 평범한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삶을 조용히 보듬어주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강도윤은 임금의 두터운 신임 아래 영의정으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펼쳤습니다. 그는 홍매낭자와의 약속대로 김좌명과 같은 탐관오리들을 척결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의 공정한 정치 덕분에 조선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매낭자는 여전히 저작거리에서 월화관을 운영하며 사람들의 운명을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관상소는 단순한 점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온갖 시름과 고민을 안고 찾아온 백성들이 마음을 터놓고 위로를 받는 사랑방이자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작은 학교와도 같았습니다. 홍매낭자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미래를 예언해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강도윤은 바쁜 국정 속에서도 종종 홍매낭자의 관상소를 찾아와 그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신분이나 남녀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지음이 되었습니다. 강도윤이 나라의 큰일을 결정할 때 홍매낭자의 해안은 언제나 깊은 통찰을 제공했고 홍매낭자 역시 강도윤의 고든 충심을 보며 세상을 읽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사람이 남몰래 연정을 품고 혼인하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고귀한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강도윤은 홍매낭자에게 세상의 온갖 풍파를 막아줄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 했고 홍매낭자는 강도윤에게 삶의 고뇌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고요한 달빛이 되어주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운명처럼 굳건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이었겠지요. 그렇게 한양 저작거리의 신비로운 여관상가 홍매낭자와 청렴한 재상 강도윤 대감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홍매낭자의 해안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훗날 조선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동안에도 가장 사랑받는 야담 중 하나로 오래오래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꾼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홍매낭자의 이야기처럼 눈앞의 이익만을 쫓지 않고 인간의 본질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지혜와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강한 용기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주변을 둘러싼 세상에 이무기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양심의 달빛은 잘 비추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하고 은밀한 야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